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거의 무한대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 각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빚을 내며 쏟아부는 재정정책이 끝을 모르고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례 없는 정부 재정 정책들이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디플레이션이 온다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만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들이 지금 첨예하게 갈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논쟁의 이유는 엄청난 빚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무한대의 유동성 공급에도 돈이 고이느냐 아니면 돌고 있는가 논쟁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지점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느냐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위기의 가능성이 있지만 늘 그렇듯 위기와 기회 사이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점을 찾으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경제 상식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돈이 풀린다고 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과거 10년 동안 목격을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독일 유력 주간지 비어트샤포크는 2011년 1월 26일 기사를 통해서 10년 전 금융위기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 및 많은 나라에서 같은 주장을 종종 냈었죠. 매체는 근거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아주 낮았죠. 당연 독일과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최근 동안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아주 작았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회자가 되었던 헬리콥터 머니 시대에 아직도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한대로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돈이 공급이 많이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은 당연 따라오는 것으로 우린 학창시절 학교에서 배워왔죠. 그런데 코로나 전 작년 1월까지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은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량 공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 이 말에는 전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돈이 공급이 된다는 말은 돈이 돈다는 얘기와 같죠. 그럼 통화량 공급이 증가했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왔다는 것은 먼저 돈이 안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초저금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걱정했던 만큼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독일에서 주식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피난주쿤이라는 매체는 2018년 9월 28일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생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체는 그 이유로 돈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몰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발생 현상이 소비 가격에서 자산 가격으로 옮겨졌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직역을 한 부분이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런데 현 경제학 개념에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다 이렇게 통계를 잡을 때는 자산 가격 상승은 포함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만 몰려 자산 가격만 올려놓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금융위기 후 모든 금융정책이 가진 자들만 배부르게 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즉 돈이 풀렸는데 혜택은 가진 자들, 자산이 많았던 사람들만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르게 설명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도 있는데요. 금융위기로 일어난 쇼크가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말을 종합해보면 이 말은 결국 지금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았다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즉 지난 10년 돈은 엄청 풀렸었는데 돈이 돌지 않고 어딘가 고여있고 상품이나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그리 크게 미치지 않는 상황이 금융위기 후 코로나 전까지 나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끌어내리며 돈이 돌도록 유도했던 것이
위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에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독일 기사들이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말해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효과죠.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비대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이에 익숙해진 수많은 소비자들은 소비 형태를 플랫폼으로 갈아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아마존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 같은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물류 비용 등 여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비용이 줄면서 아마존은 가격을 더 싸게 소비자에게 상품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전체적인 물가가 낮게 유지되는 현상들이 최근 10년 동안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아마존 효과는 때론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이렇게 기업들이 비용 발생 요소를 찾아내서 제거를 하기 시작하고 상품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춰가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생산 공정 라인에서부터 물류까지 발생하는 비용이 낮춰지면서 시대가 지나도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경제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현 공급보다 많아지면 물론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주 유연해졌죠.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도 아주 섬세해졌고요. 이런 섬세한 프로세스에 따라 수요가 늘게 된다 예상을 하면 기업이 새로 생기던, 아니면 생산 라인이 바로 확장이 되던 공급이 바로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는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고 시장은 언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을 만큼 기업들은 환경을 갖춰왔으며, 이런 기업들은 호심탐탐 시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게 된 거죠. 이에 반해 물론 수요가 줄면 당연 물가는 더더욱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독일 경제의 유력 주간지 캐피털은 코로나 위기의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오는가 디플레이션이 오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1년 올해 1월에 생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인플레이션이 올지 디플레이션이 올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쟁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매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그러니까 자주 쓰는 말로 돈을 더욱더 많이 찍어내면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이죠. 그러나 매체는 여기에 조건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공급될 때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이런 전제를 많이 흐트러 놓고 있는 거죠. 매체는 먼저 원유, 가스 등의 가격이 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은 코로나 위기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지 디플레이션을 일으킬지 아직 잘 알 수 없다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은 바로 경기가 침체로 접어든 것이고, 이럴 경우 디플레이션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경기가 침체가 되면 소득이 줄게 되거나 소비 심리가 줄게 되고, 소비 심리가 약해지니 소비가 줄어 당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주장은 아주 논리적이라고 매체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영역부터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언론사들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빚입니다. 빚이 많아 한계점에 도달하면 경제가 성장이 멈추죠.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이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은 미래소득을 끌어다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산 대비 채무 비중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미 미래소득을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소비 심리 자체가 바닥이죠. 즉 빚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면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하겠죠. 기업이나 가게 또는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은 지출을 줄일 것이고, 시장의 패턴은 전략으로 돌아가겠죠. 코로나 위기로 전례 없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고 백신이 나왔지만 사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락다운을 1월 10일에서 30일로 얼마 전 연장을 했는데요. 또 2월 중순 아니면 말일까지 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벌써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앞으로 얼마나 더 빚을 내서 써야 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상황이 바로 가계나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럼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까요? 이제 문제는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입니다. 캐피털 매체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럼 물가가 올라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올지는 통화정책 그리고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금융위기 후 확장적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에만 이득이 주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번 코로나 기간 유동성 공급이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신문은 밝힙니다. 또한 코로나 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도 시장의 논리가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디글로벌화로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급망이 상당히 흔들렸다는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은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공급 체인을 지역 간 더욱 짧게 가지고 가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고 느낀 기업들은 가격이 높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주는 이점, 즉 싸게 생산하는 곳보다 안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국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납품업체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체질이 이렇게 변한다면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이 매체의 주장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 10년 과한 유동성 공급에도 인플레이션은 없었습니다. 이는 자산시장으로만 돈이 몰렸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이 올랐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였습니다. 돈이 곳곳에 공급이 안 되고 잘 안 돌았다는 반증이죠. 지난 10년 통화정책 설계자들은 유동성 공급이 자산 가격만 올리는 것을 관찰했고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돈이 가도록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는 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약점, 즉 서플라이 체인 등 공급망이 가격이 부담이 되어도 안전한 쪽으로 새로 구축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격이 자동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기름값 등 원유값 가격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비용 발생 요소를 기업들은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줄여나가게 될 겁니다. 또한 적절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미리 막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구도 원치 않은 시나리오, 코로나 기간 쌓인 빚이 이제 한계점을 넘어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 모델이 적거나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 모델들은 퇴출되겠죠. 이런 과정 중에 실업자들은 계속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빚이 문제가 되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심리는 계속 악화하고 실물 경기는 되살아나지 못해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 꼭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빚이 한계점을 넘었는가와 유동성 공급이 자산시장 가격만 올리는가 아니면 돈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실물 활성화시킬 만큼 돌고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